세계 방산 시장의 흐름을 단번에 바꿔놓은 이름, 바로 KF-21 보라매입니다. 정식 양산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여러 국가들이 도입을 희망하며 줄을 서고 있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전투기의 등장이 아니라 한국이 항공 방위 산업의 주도권을 쥐기 시작했다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최근 인도 군사 매체와 주요 언론들이 내놓은 반응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인도는 지금까지 자국의 테자스를 세계 최고 경전투기로 자찬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인도 언론이 KF-21이 테자스보다 치명적이면서도 F-35보다 저렴하다는 헤드라인을 걸며 한국의 기술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평가가 아닙니다. 아시아 군사 균형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변화가 왜 충격적이냐면 인도는 과거 한국을 항공전력의 후발주자로만 보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FA-50과 테자스가 경전투기 수출 시장에서 경쟁할 때조차 인도는 끝까지 테자스의 우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와 아르헨티나가 FA-50을 선택하면서 상황은 역전되었고 그때부터 인도 내부에서 불안한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번에 인도는 KF-21을 정면으로 인정했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인도가 보라매를 찬사한 것은 단순한 평가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오랜 기간 미그-21을 대체할 경전투기를 개발해온 인도에게 한국이 단 20여 년 만에 차세대의 전투기를 독자 개발한 사실은 충격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인도와 한국의 차이는 단순히 기술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구조적 문제, 산업 인프라, 그리고 시스템의 차이입니다. 인도는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병력 규모도 방대하고 전투 의지도 강합니다. 하지만 개발 문화에서는 여전히 구시대적 체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관료적 지연, 프로젝트 관리 실패, 그리고 부품 조달의 비효율이 모든 무기 개발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테자스와 아준 전차입니다. 테자스는 1980년대부터 개발이 시작되었지만 아직도 안정적인 대량 생산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인도 공군이 주문한 물량조차 완전히 인도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반면 한국은 2000년대 초 사업 착수 이후 불과 20년 남짓한 시간 만에 KF-21을 실전 수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의 성공이 아닙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전략을 달리했습니다. 모든 기술을 하나씩 사서 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전 산업 구조를 체계적으로 만들어 나갔습니다. 항공우주 산업, 반도체, 자동화, 로봇, 정밀 가공 등 다양한 기술을 통합해 하나의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그 결과 KF-21은 세계 시장에서 유럽과 미국의 전투기 사이에 정확히 자리 잡는 절묘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F-35보다 저렴하지만 테자스보다 훨씬 강력하고 안정적입니다. 이건 단순한 가격 경쟁력이 아니라 기술력과 산업의 균형이 낳은 결과입니다. 이제 인도 언론은 스스로 말합니다. 한국은 전투기의 꽃이라 불리는 첨단 전투기를 독자 개발할 수 있는 강대국 반열에 올랐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발언은 상상조차 어려웠습니다. 테자스는 여전히 반복되는 결함과 사고로 악명을 떨치고 있습니다. 두바이 에어쇼에서는 엔진 유압 누유로 인한 추락 사고까지 발생하며 인도의 방산 이미지를 무너뜨렸습니다. 반면 한국의 보라매는 2000시간이 넘는 시험 비행을 무사히 마치며 완벽한 안정성을 입증했습니다. 같은 아시아 국가지만 결과는 극명히 갈렸습니다. 인도는 실패를 반복했고 한국은 혁신을 축적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기술에 대한 진지함과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세계가 놀란 건 바로 이 점입니다. KF-21은 단순히 새로운 전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형 항공산업의 완성선언이자 기술 자립의 상징입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히 미국의 동맹국이 아니라 첨단 무기 시장에서 독자 노선을 걷는 국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터키, 인도까지 경계의 시선을 보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투기 시장의 질서가 재편되는 순간 한국은 이미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인도는 여전히 자신들의 테자스가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테자스는 1980년대부터 미그-21을 대체할 목적으로 개발되었지만 지금까지도 실전 배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설계부터 엔진, 항전 장비, 무기 통합까지 수많은 결함이 반복되었고 양산 공정에서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두바이 에어쇼에서의 추락 사고는 단순한 기술적 실수 이상의 의미를 남겼습니다. 이는 인도 방산 시스템의 근본적인 구조적 실패를 상징한 사건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KF-21 개발 과정에서 단 한 차례의 중대한 결함 사고도 없었습니다. 완벽한 시험 비행 기록은 기술력의 차이뿐 아니라 시스템의 성숙도를 보여줍니다. 인도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군사 강국입니다. 그러나 자국 내 개발 문화는 여전히 정치적 계산과 관료적 이해관계에 얽혀 있습니다. 그 결과 테자스와 아준 전차는 상징적 존재로만 남았고 실질적 전력화는 실패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인도 언론이 처음으로 한국의 전투기를 공개적으로 인정했다는 건 단순한 기사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자존심의 붕괴이자 기술 우위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KF-21 보라매는 단순히 더 강한 전투기가 아니라 체계와 산업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KF-21 개발은 처음부터 계획적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 사업 착수 당시 많은 전문가들은 성공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불가능을 현실로 바꿔냈습니다. 2015년 시제기 제작 착수, 2022년 첫 비행 성공, 2026년 전력화 목표. 이 일정은 미국이나 유럽의 전투기 프로그램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반면 테자스는 40년 동안 수정과 지연을 반복하며 그 사이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인도의 문제는 기술 그 자체보다 관리의 부재였습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될수록 내부 정치가 개입했고 예산은 늘었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전혀 달랐습니다. 개발 주체인 KAI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이 명확한 역할 분담 아래 움직였습니다. 전자장비, 엔진, 기체 조립까지 모든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했고 이 시스템이 곧 한국형 방산체계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인도는 여전히 각 부처 간 이해관계로 프로젝트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테자스의 엔진 유압 계통 결함은 이런 비효율의 결과였습니다. 특히 아르메니아가 12억 달러 규모로 테자스 도입을 검토하다가 추락사고 이후 계약을 전면 취소한 일은 인도 방산 역사에서 치명적인 타격이었습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반면 한국의 KF-21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폴란드, 말레이시아, 필리핀, 그리고 중동 일부 국가들이 협상을 추진 중입니다. 심지어 과거 FA-50을 도입했던 국가들이 이제 KF-21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출기가 아니라 한국 항공기술의 국제적 신뢰가 형성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하나의 상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인도는 테자스를 국산 전투기라 부르지만 실제로는 엔진과 항전 장비 대부분이 외국산입니다. 반면 한국은 KF-21의 엔진 조립을 포함해 주요 구성품의 상당 부분을 국내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국산 부품 비율은 빠르게 상승 중이며 이 점이 바로 인도 언론이 인정한 기술 자립의 핵심입니다. 자국 기술력으로 전투기의 핵심 시스템을 독립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건 군사력 이상의 전략적 자산입니다. 결국 인도는 KF-21을 통해 현실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테자스는 아직도 실험 중이지만 보라매는 이미 양산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인도의 오랜 국산화의 꿈은 이제 한국의 현실 앞에서 명확한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그 결과 인도론은 처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부품 조립국이 아니다. 기술적 완성도, 생산 속도, 그리고 품질 관리 능력에서 한국은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KF-21 보라매는 단지 하나의 전투기가 아니라 한국 방산산업 전체가 성숙기에 진입했다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인도와의 비교는 단순한 경쟁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항공산업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기술과 돈만으로는 전투기를 만들 수 없습니다. 체계, 철학, 그리고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한국은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췄습니다. KF-21은 단순히 한국의 전투기가 아니라 아시아가 세계를 놀라게 한 산업적 선언이었습니다. KF-21의 진짜 힘은 외형이나 무장보다 만드는 방식에 있습니다. 이 전투기가 빠르게 개발되고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자동화된 생산 시스템 덕분입니다. 과거에는 전투기 한 기체에 구멍 하나를 뚫는데 150초가 걸렸습니다. 그러나 무인 드릴링 로봇을 적용하자 이 시간이 단 25초로 줄었습니다. 정밀도는 훨씬 높아졌고 작업 효율은 80% 이상 향상되었습니다. 사람 손에서 발생하던 오차가 사라지자 생산 품질이 균일하게 유지되었고 이는 곧 양산 경쟁력으로 이어졌습니다. KAI 관계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KF-21 조립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무인 드릴링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이미 산업화된 수준입니다. 이 기술을 미국의 로키드 마틴 기술진이 직접 확인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조립 자동화 수준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높다. 한국이 자체적으로 확보한 자동 조립 기술은 더 이상 외국의 도움을 받는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반면 인도의 힌두스탄 항공은 여전히 수작업 중심의 조립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형 부품을 인력으로 직접 맞추고 구멍을 일일이 드릴로 뚫는 방식이기에 정밀도 확보가 어렵습니다. 전투기 생산은 수백만 개의 부품이 완벽히 맞물려야 하는 고난도의 산업입니다. 인도의 수작업 방식은 결국 두바이 에어쇼에서의 추락사고 같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그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한국이 자랑하는 또 하나의 기술이 바로 파스,
PAS 정밀 자동조립 시스템입니다. 이는 항공기 조립의 핵심 기술로 볼트 하나, 리벳 하나를 얼마나 정밀하게 결합하느냐를 결정짓는 시스템입니다. 한국은 KF-21 기체 개발보다도 먼저 2005년부터 이 자동 조립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당시에는 누가 봐도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국내 방산 기업들과 반도체 정밀 공정 기술을 결합해 완전한 국산화를 이뤄냈습니다. 이 결과 항공기 조립에서 0.01mm 단위의 정밀도를 구현한 나라는 미국 로키드 마틴과 한국 단 두 곳뿐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산업의 깊이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KF-21은 단지 비행기 한 대가 아니라 국가기술체계 전체가 융합된 산물입니다. 로봇, 공학, 인공지능, 정밀 가공, 반도체, 데이터 관리까지 모두 하나로 통합된 스마트 생산체계의 결정체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중국이나 일본보다 앞선 전투기 조립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실제로 국제방산평가기관들은 한국의 항공기 생산 기술은 이미 세계 정상급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해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꾸준히 국산화를 추진했습니다. F-16이나 F-15를 운용하면서 축적된 경험이 KF-21 개발로 이어졌고 단순 조립 기술이 아니라 설계와 제조 전 과정의 노하우로 진화했습니다. 지금 카이는 KF-21의 체계 개발, 양산, 그리고 수출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자동화가 있습니다. 인간의 실수를 줄이고 속도를 높이며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구조가 바로 KF-21의 경쟁력입니다. 실제로 카이는 전투기 대량 생산을 위해 새로운 경납고를 완공했습니다. 이 시설은 약 1만 평의 대지 위에 6개의 동체 조립동, 유도로, 사무 공간, 장비 저장실까지 모두 포함된 구조입니다. 이곳에서는 최대 6대의 KF-21을 동시에 조립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 348억 원을 투자해 2024년 착공, 2025년 3월 완공 예정입니다. 전투기 생산에 필요한 모든 공정이 한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완전 통합형 구조입니다. 이로써 한국은 생산 효율을 극대화하면서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KF-21은 더 이상 실험 단계가 아닙니다. 공군은 이미 20대의 2차 양산 계약을 체결했고 2028년까지 총 40대의 KF-21 블록1을 인도받을 예정입니다. 참여 기업은 카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시스템으로 모두 국내 기술 기반입니다. 이건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한국형 방산 생태계의 완성선언입니다. 그 중심에는 로봇과 데이터로 움직이는 생산 시스템이 있습니다. 사람의 중심이었던 시대에서 기계와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시대로 넘어간 것입니다. 한국은 지금 항공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의 KF-21 생산 속도는 전 세계 방산업계가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이 자체 개발한 전투기를 양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 공군은 이미 1차 양산 20대를 계약했고 추가로 2차 양산 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이제는 시험기 수준이 아니라 본격적인 대량 생산 단계로 진입한 것입니다. 이 속도는 유럽이나 미국의 전투기 프로그램과 비교해도 매우 빠른 편에 속합니다. 프랑스의 라팔, 유로파이터, 타이푼, 터키의 칸과 같은 기체들이 개발에서 양산까지 15년 이상 걸렸던 것을 감안하면 한국은 그 절반의 기간에 같은 수준의 성과를 낸 셈입니다. KF-21의 기술적 완성도는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길이 16.9m, 날개폭 12.2m, 공허 중량 11, 8톤, 최대 이륙 중량 25.5톤으로 라팔, 유로파이터, FA-18 슈퍼호넷과 직접 경쟁하는 체급에 속합니다. 엔진은 미국 GE에서 개발하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국내에서 조립하는 F414 계열로 애프터버너 장착 시 34,000파운드급 추력을 냅니다. 이미 검증된 조합이며 신뢰성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습니다. 이 덕분에 KF-21은 성능, 가격, 신뢰성의 균형을 모두 잡은 전투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유럽이 불안해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KF-21이 기존의 시장 질서를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군사 전문 매체 메타디펜스는 KF-21은 유럽 항공산업에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경계의 선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유럽은 라팔과 유로파이터로 중형 전투기 시장을 독점해왔습니다. 그러나 KF-21이 등장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KF-21은 미국처럼 정치적 제약이 크지 않으면서도 가격은 절반 수준이고 품질은 동등한 수준입니다. 이런 전투기가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춘 채 시장에 진입한다면 유럽의 기존 수출 모델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그 구조를 이미 만들었습니다. 카이는 2조 3천억 원 규모의 계약으로 KF-21 20대의 생산과 군수 지원을 맡았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약 6천억 원 규모로 엔진 80기를 추가 공급합니다. 한화 시스템 역시 A4 레이더 1 천억 원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세 기업은 이미 1차 양산과 시제기 개발을 모두 경험했기에 2차 양산에서는 속도와 품질 모두 훨씬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연습이 끝나고 본 게임이 시작된 셈입니다. 이제 관심은 KF-21의 블록, 이 블록 3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블록 1이 공대공 임무 중심이었다면 블록 2는 완전히 다른 수준의 임무 수행 능력을 갖춘 버전입니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통합, 배상 표적, 공격 능력 강화, 그리고 정밀 타격 기능이 추가됩니다. 단순히 무장을 더 탑재하는 개념이 아니라 전투 개념 자체가 달라집니다. 블록 2부터 KF-21은 단순 요격기를 넘어 다목적 전투기로 진화합니다. 2단계에서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개발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 통합되면서 보라매는 실질적인 공격 플랫폼으로 전환됩니다. 블록 3는 사실상 차세대 버전입니다. 내부 무장창, 스텔스 성능 강화, 센서 융합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이 세 가지는 전투기의 세대를 가르는 핵심 요소입니다. 블록 3에 이르면 KF-21은 5세대 전투기에 근접한 수준의 전투기로 변모하게 됩니다. 외형뿐 아니라 전자전 능력, 탐지 회피 성능, 네트워크 중심 작전 능력까지 강화됩니다. 미국의 F-35와 직접 비교될 수 있는 단계로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보여주는 가장 인상적인 점은 기술의 독립성입니다. KF-21은 외국 기술을 단순히 조립한 전투기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한국 기술진이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했고 핵심 기술 상당수를 내재화했습니다. 전투기의 두뇌라 불리는 항공전자 장비, 레이더, 통신체계의 국산화 비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KF-21의 작전 가동률은 향후 9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운용 중인 F-15보다 7배 높은 수치입니다. 단순히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운용 효율과 유지보수의 개념까지 제정한 것입니다. 이제 한국은 전투기를 만드는 나라를 넘어 관리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방산은 단순한 생산 산업이 아닙니다. 품질 관리, 기술 보호, 정보 보안, 그리고 지속 가능한 업그레이드가 결합된 복합 체계입니다. KF-21의 성공은 한국이 이 모든 과제를 동시에 해결했음을 증명합니다. 지금 한국은 단순히 전투기를 수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항공산업의 패러다임을 수출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완벽히 자동화된 생산 공정과 고도화된 기술 체계가 있습니다. 한국의 항공산업은 이제 세계가 배우는 교과서가 되고 있습니다. KF-21 블록 2부터는 전투기의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순한 공중 요격이 아닌 지상과 해상을 모두 타격할 수 있는 다목적 전투기로 진화하는 것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시스템이 함께 개발 중인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 통합되면 KF-21은 단독으로 전략 타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섭니다. 이건 단순한 성능 향상이 아닙니다. 전투기의 전략적 가치가 바뀌는 전환점입니다. 실제로 이 미사일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으며 전자전 상황에서도 목표 추적이 가능한 첨단 유도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KF-21은 4.5세대 전투기라는 구분을 넘어 사실상 5세대 전투기와 같은 범주에 들어서게 됩니다. 블록 3단계에서는 스텔스 기능이 대폭 강화됩니다. 무장을 기체 내부에 수납할 수 있는 내부 무장창이 적용되고 센서 융합 기술이 추가됩니다. 센서 융합은 전투기 내부의 레이더, 적외선 탐지, 전자전 장비 등 다양한 센서 정보를 통합하여 조종사에게 하나의 통합된 전장 상황을 제공합니다. 이 기술이 완성되면 조종사는 단 한 번의 시선 이동으로 전투 상황 전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은 미국의 F-35나 F-22 같은 5세대 전투기에서만 볼 수 있는 기능이었지만 이제 한국도 그 영역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KF-21의 진화는 단순히 무장이나 성능의 향상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스스로 구축한 방위산업의 성장 곡선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국은 그동안 외국 기술 의존에서 벗어나 독자 개발로 나아가기 위해 꾸준히 투자해왔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엔진 조립을 국산화하며 기술 자립도를 높였고 한화시스템은 항전 장비와 레이더의 국산화 비율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처럼 각 기업의 전문 영역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KF-21은 단 한 나라의 힘으로 완성된 전투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주목할 또 다른 비교 대상은 인도의 AMCA 프로젝트입니다. 인도는 테자스의 후속으로 AMCA라는 스텔스 전투기 개발을 추진 중이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테자스조차 제대로 양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더 복잡한 스텔스 전투기 개발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게다가 AMCA 프로젝트는 엔진부터 항전 장비까지 모두 외국 의존도가 높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쌍발 스텔스 전투기의 설계를 완성했고 실험 비행 단계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KF-21의 개발 속도와 품질은 인도뿐 아니라 터키의 칸 프로젝트보다도 앞서 있습니다. 파키스탄이 중국의 제2-35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검토하면서 인도는 서둘러 대응하려 하고 있지만 기술력의 격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습니다. 인도는 수학과 공학 분야에서 뛰어난 인재를 많이 배출하지만 방산 프로젝트를 지탱할 시스템적 효율이 부족합니다. 반면 한국은 기술과 관리가 결합된 산업 구조를 갖추었습니다. 이런 차이가 바로 KF-21과 테자스, AMCA를 가르는 본질적 이유입니다. KF-21은 이제 국제전투기 시장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불립니다. 미국의 F-35는 비싸고 정치적 제약이 따르며 프랑스의 라팔은 수출 과정에서 외교적 부담이 큽니다. 그 사이에서 한국의 보라매는 경제성과 성능을 동시에 갖춘 균형 잡힌 전투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게다가 KF-21은 정비성과 운용 효율이 탁월해 공군이 필요로 하는 유지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KF-21의 작전 유지비는 F-15K의 절반 수준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단순히 값이 싸다는 의미가 아니라 운용 가능한 첨단 전투기라는 새로운 기준을 세운 것입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수출입니다. 사업이 손익 분기점을 넘기기 위해서는 최소 200대 이상 생산되어야 하지만 국내 도입 물량은 120대 수준입니다. 결국 해외 수출이 필수입니다. 다행히 폴란드,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여러 국가가 KF-21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유럽에서 미국과 프랑스의 전투기를 모두 경험해본 나라로 KF-21을 유럽 시장의 균형자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출 계약을 넘어 한국 방산의 국제적 신뢰가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KF-21의 향후 목표는 단순한 양산이 아니라 글로벌 항공산업의 표준화입니다. 카이와 하나는 수출형 블록 이 모델을 준비 중이며 이는 특정 국가의 운용 환경에 맞춘 맞춤형 버전으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남아 국가를 위한 고온 다습 환경 대응 시스템, 유럽형 항법 체계, 중동형 항공전자 냉각장치 등이 그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제품 판매가 아니라 각국의 군사체계와 산업을 함께 발전시키는 방산 동반자 모델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무기 수출국을 넘어 기술 이전과 산업 협력까지 제한하는 수준으로 진화한 것입니다. KF-21의 등장은 결국 세계 군사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기술력, 가격 경쟁력, 생산 속도, 신뢰성, 이 네 가지를 모두 갖춘 전투기는 거의 없습니다. 보라매는 이제 단순히 한국의 전투기가 아니라 세계 항공산업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인도와 유럽이 경계하고 미국이 주시하며 아시아가 열광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KF-21의 성공은 단순히 전투기 한 대의 개발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구축한 방위산업 생태계 전체의 진화를 의미합니다. 그 중심에 있는 기업 중 하나가 바로 하나시스템입니다. 하나시스템은 최근 경북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거대한 신사업장을 완공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방위산업의 모든 공정을 한 공간에 통합한 첨단 방산 클러스터입니다. 약 800억 원이 투입된 이 시설은 연구, 개발, 시험, 생산, 검수까지 모두 연결된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면적은 축구장 12개를 합친 27,000평 규모에 달하며 방위산업의 두뇌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KF-21에 탑재되는 ASA 레이더, K2 전차의 조준 장치, 함정 전투체계 CMS, 그리고 각종 전자공학 장비가 동시에 생산됩니다. 하나시스템의 김용진 상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전투 플랫폼의 두뇌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사업장은 단일 공정으로 설계되어 있어 원자재 입고부터 완성품 출하까지 모든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오토스토어 시스템과 물류 로봇이 투입되어 부품 이동과 재고 관리가 완전 무인화되었습니다. 이로써 생산 효율은 기존 대비 2배 이상 향상되었고 품질 불량률은 90% 이상 감소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해양 전투체계 연구동입니다. 이곳에서는 구축함과 잠수함에 들어가는 CMS와 한국 해군의 주력 전투함뿐만 아니라 필리핀 등 해외로 수출되는 선박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CMS는 쉽게 말해 함정의 두뇌로 레이더, 소나, 무장, 통신 장비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여 표적 탐지, 위협 분석, 발사 통제를 동시에 수행합니다. 과거에는 각 장비가 따로 작동했지만 이제는
모든 데이터가 하나의 통합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즉각적인 전투 판단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기술은 한국 해군뿐 아니라 해외 해군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구미사업장의 핵심은 통합시험장입니다. 실제 해상 전투 상황을 가정해 장비를 시험하고 모든 시스템을 운용 조건 그대로 검증합니다. 전자광학 장비는 최대 15km 거리까지 실환경 테스트를 거치며 레이더는 탐지 정확도와 추적 성능을 실전 수준으로 검증받습니다. 통과하지 못한 장비는 어떤 이유로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품질과 신뢰를 보장하기 위한 절대적인 기준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철저한 품질 관리 체계는 한국 방산산업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으며 해외 수출 협상에서도 큰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인도네시아로 돌려보면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때 KF-21 공동개발 파트너였던 인도네시아는 프로젝트 지분을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KF-21에 탑재된 핵심 엔진과 항전 장비가 미국산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도입하려면 미국의 수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최근 중국과 군사협력을 강화하면서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미국이 승인하지 않으면 인도네시아는 KF-21을 도입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원하는 기술 이전이나 부품 협력이 불가능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인도네시아의 군사 전략이 일관성을 잃었다는 점입니다. 러시아, 프랑스, 미국, 중국의 전투기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조종사 훈련과 유지보수 체계가 뒤섞여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장기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초래할 뿐 아니라 전투 효율을 떨어뜨립니다. 미국과 프랑스, 중국의 무기 체계는 호환성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부품 하나만 부족해도 전체 작전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부품 공급 문제로 여러 전투기를 장기간 운용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구조적 비효율은 KF-21 공동개발의 최대 리스크로 지적되었습니다. 중국이 인도네시아의 제2공식 판매를 제한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는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가 아닙니다. 중국조차 인도네시아를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로 보고 제20 대신 저가형 모델을 제시한 것입니다. 결국 인도네시아는 기술 이전도 실질적인 전력 강화도 얻지 못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오히려 이 기회를 산업 자립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독자 개발 체제를 강화함으로써 KF-21의 완성도를 더욱 높였습니다. 지금의 KF-21은 사실상 100% 한국형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한 가지 결론으로 귀결됩니다. 한국은 더 이상 기술 수입국이 아닙니다. 방위산업의 기획, 개발, 생산, 유지, 수출까지 모든 단계에서 자립한 몇 안 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KF-21은 그 상징이자 증거입니다. 산업기술의 깊이, 품질 관리의 철저함, 그리고 세계 시장을 겨냥한 전략적 시야. 이 세 가지가 합쳐져 한국은 불침 항공모함이라 불릴 만큼 견고한 방산 국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을 바라봅니다. KF-21은 단순히 한 나라의 전투기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서막입니다. 자동화된 기술, 효율적인 생산, 그리고 자립한 방위산업 체계. 보라매는 하늘 위의 비행기일 뿐 아니라 한국이 만든 기술 자립의 상징입니다. 세계가 놀란 이유는 명확합니다. 한국은 단순히 전투기를 만든 것이 아니라 미래를 만든 나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